네. 지금 저도 여기 국회의원 사선하면서 청문회를 참 많이 해봤는데 참 희한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통일부 장관보다는 국방부 장관 쪽이 더 어울리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시진핑을 제거해야 한다는 말의 취지는 뭡니까? 그거는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정치 체제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 중국이라고 하는 강대국, 인접국의 정상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분이 국무위원이 되는 게 맞나요? 그건 뭐 학자적인. 그러니까 학자로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을 대통령이 지명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가령 중국 입장에서는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이지만 국무위원이시잖아요.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자기 나라의 정상을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했을 때 한중간에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생각 어떠신지? 지금은 더 신중해져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거까지는 안 하겠다. 이미 이 뱉어놓은 말이라서 저는 이거는 국무위원 자격이 없다고 봐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대통령께서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를 가볍게 판단하신 것인지를 저는 좀 질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통일부 장관이시니까 이제 북한하고 대화를 좀 이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가 자유민주 체제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도 될까요? 그 발언하신 내용이. 북한 체제의 어떤 변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김정은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동안 계속 북한의 체제 변동에는 결국 핵심은 김씨가 인한 세습 체제를 바꾸지 않고 체제를 바꿀 수 있습니까? 그건 이제 여러 가지 그때 1체제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취지는 시진핑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북한의 수뇌부를 제거해서 체제 전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북한에 대한 그런 생각은 뭐 다양한 제가 제기했던 그 주장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주장하시는 거는 그 외로 학자로서 자유고 저는 존중합니다. 그런데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거냐? 아니 대화 상대방을 제거하자고 하는 사람을 앞장 세워서 과연 대화가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저는 좀 국민들이 보시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고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봅니다. 생각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지금. 앞으로 그런 말을 안 하겠다는 의사는 알겠는데 생각이 바뀌신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북한의 이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북한을 변화시켜서 그렇게 해서 통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꾸는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볼 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쟁을 통해서 그 체제를 정복하든가 아니면 그 안에서 정치 변동, 뭐 민주주의 봉기라든가 쿠데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변동이 생겼을 때만 체제가 전복되잖아요. 네, 그건 이제 그렇죠? 북한. 근데 그거를 통일부 장관이 북한 체제 전복주의자라고 하면 대화가 되겠냐는 얘기죠. 체제 전복은 두 가지밖에 없을 텐데 어떤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체제 전복, 북한 체제 전복에? 네,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힘을 실어주고 북한 주민들의 어떤 자유를 진작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거는 정치 공작이 되는 거예요. 이웃 국가에. 그러니까 그걸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 그렇게 추진할 수 있냐고요. 북한 국민들을 선동해서 체제를 전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통일부 장관이 되는 게 맞냐는 거지. 그거는 체제 전복과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제 변동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체제 변동이죠. 뭐 전복이라는 표현이 싫으시면. 자, 세 번째 질문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제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거든요. 네. 저는 체제 전복 세력인가요?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취지의 글을 또 발표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제 우려가 있다는 걸 제가 학자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체제 전복 세력이라는 규정이 있던데 체제 전복 세력이 무상하고 체제 전복 세력이 될 우려를 걱정하신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국민 주권론이라고 한 것들도 나오고 해서 제가 학자적인 관점에서 국민 주권론에 대한
구분과 그 해석을 더 분명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는 당시에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60여 명 이상이 찬성하셨어요. 그럼 새누리당 국회의원 60여 명도 체제 전복 세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체제를 흔드는 가능성에 이용당한 제가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예, 지금 이 제가 자리에도 몇 분 계시거든요.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그 탄핵과 관련해서 헌재 결정을 제가 존중한다. 아니, 이렇게 헌재 결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존중한다는 것은 당연히 국가기구의 결정을 존중하신다는 뜻이고 학자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된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진행하는 과정은 체제 전복 세력이 주도된 것이다라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죠. 예, 그걸 이제 학자로서 입장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이제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저는 의회 민주주의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거리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내에서 문제를 의원회에서 탄핵 다루어야지. 의결한 거예요. 예. 거리로 나간 게 아니고. 그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 결정도 잘못된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체제 전복에 이용당할 아니,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걸 잘못되고 보는 게 아니죠. 그걸 의원들이 여가 되든 야가 되든 국회를 버리고 거리로 나선다는 국회를 버리지 않고 국회에서 국민적인 탄핵 기대를 의결 줬다는 구하네요. 게 생각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사실- 말씀을 사실을 드린 겁니다. 보도하셔- 제가 학자로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옳지 않았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헌재 결정은 제가 받아들이지만은 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만큼 뭐 큰 잘못을 했다 이렇게 박근혜 생각하지 대통령이 않습니다. 탄핵에 이르게 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당시 특검을 통해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의 진상을 낱낱이 밝힌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잘못하신 거네요? 체제 전복 윤석열 세력인가요? 대통령은 윤석열 당시 검사로서 자기의 직분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상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원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